1분 남았어요. 자, 풀어봅시다. 3번. T3에서 변화를 주는 거, 여기서 변화 주는 거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변화 줄 수 있는 거는 압력 변화, 압력 변화면 부피 변화죠. 부피 변화. 알았죠? 압력 변화면 부피 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 온도 변화. 근데 답이 이거 온도 변화거든? 근데 왜 이거 압력 변화면 안 돼? 어? 친구야! 별별 전화라.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불가능하다. 알았지? 새 통을 가졌는데 이게 변화시키려면 실린더에다가 물체를 올려야지만 압력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새 통은 답이 없어. 그렇죠? 압력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다가 기체를 넣으면 몰롱도는 어떻게 돼? 안에 있는 친구들의 몰롱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강철 용기면 압력 변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알았죠?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 변화는 힘드니까 여기서 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온도 변화밖에 안 남았어요. 알았죠? 자, 지금 정반응이 지금 N2O4 그다음에 NO2 이렇게 됐을 때 정반응이 지금 뭐라냐고 흡열을 했단 말이에요. 흡열. 근데 지금 이거가 증가했잖아. 이제 그러면 흡열하려면 주변 온도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흡열이 쉬우려면 주변 온도 높여야겠지. 주변 온도 높이기. 그래서 T3에서 주변 온도 높여준 거야. 알았죠? 넘겨봅시다. 이제 177쪽. 자, 177쪽에 5번으로 가봅시다. 5번. 5번. 다 적었죠? 지울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지금 NO2가 N2O4 2개 그리고 젓갈색이랑 무색이랑 있어요 지금. 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색이 옅어졌다. 색이 옅어지. 그러면 압력을 가했으니까 압력이 커졌으니까 부피는 작아져야 돼. 그래서 색이 옅어지는 게
부피가 작아지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그렇지? 부피가 작아지지. 색이 옅어지니까 얘가 무색에 가까워야 되고 얘가 젓갈색이네. 외우면 더 좋아요. 젓갈색이고. 자, 1번 나에서 가에서보다 색이 진한 거 농도가 눌러서 농도가 증가해서 그렇지? 눌러주면서 흩어져 있던 게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 농도가 증가해서 맞았고 2번 여기서부터 이제 평형이 깨진 거지. 평형 깨짐. 자 2번 나 이후에 지금 보니까 정반응하죠. 정반응한다. 맞았다. 3번 젓갈색을 띄는 건 N노트다. 맞았고 4번 N 제곱분의 N2O4 지금 Q나 K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가가 평형이잖아. 나도 뭐야? 다도 뭐야? 평형이지. 평형이면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왜냐면 온도 소음 됐어 안 됐어 지금? 안 됐죠. 그래서 이게 같아야겠지. 그럼 맞았나 틀렸나? 틀렸네. 답이 4번이네. 됐죠?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숙제 한 장만 내줄게. 여기 79, 80 풀어봅시다. 79, 80 한 장만. 자, 우리는 192쪽으로 가봅시다. 몰롱도. 몰롱도. 자, 몰롱도 퍼센트 농도.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퍼센트 농도라고 한다. 퍼센트 농도. 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용질을 곱하기 100%.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액 100g에 용질이 10g 들어있으면은 10% 알았죠? 오케이. 자, 됐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뭐 책에 나와있다. 책이랑 다르게 해볼까? 20%의 NaCl 수용액 300g입니다. 300g. 그랬을 때 수용액 300g이 있고 300분의 4모 곱하기 100이 됐더니 그게 얼마 나와야 돼요? 20% 나오면 얘는 그러면 몇 g이어야 돼? 얘는 60g이어야 되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용질이 몇 g이야? 60g. 용매는 몇 g? 240g. 그 다음에 용액은 그러면 300g. 혹시 학교에서 머리를 좀 더 쓰면 이때 용매의 몰수는 얼마야? 몰수 얼마인지 알겠는 사람? 용질 몰수 얼마야? 용매 맞아 10? 얼마 나오겠지? 맞아. 이거 1몰에 물이니까 몇 g이야? 18g이지. 왜? 수용액이라 했으니까 용매가 물이지. 맞지? 그래서 240g에는 얼마야? 18분의 240몰. 맞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좀 빡세죠? 좀 빡세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뜬금이지. 의외로 머리 쓰기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롱도 수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 자,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를. 자, NaCl 2몰을 물에 녹여가지고 0.5리터의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 1리터라면 NaCl이 몇 몰 들어있었을까? 4몰 들어있었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4몰 농도라고 합니다. 맞죠? 우연찮게 지금 보니 그래서 이 친구 4몰 농도는 수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그래서 1분의 4 됐죠? 그러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X몰 농도래. 어떤 친구가 X몰 농도인데 얘가 Y 밀리리터 있을 때 용질이 얼마냐? 용질 몰수 얼마냐? 여기 몰수. 그럼 이게 지금 1리터에 수용액 1리터에 용질이 X몰 들어있는데 알았죠? Y 밀리리터면 얼마나 작아진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Y 곱하기 밀리가 단위거든. 1000배 작은 거잖아. 그래서 1000분의 Y배 되는 거지. 1000분의 Y배. 그럼 얘도 그럼 얼마 돼야 돼? 1000분의 Y배 돼야 되지. 1000분의 Y배.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 용질이 얼마다? 1000분의 XY 몰. 알죠? 1000분의 XY 몰 들어있어. X몰 농도의 Y 밀리터 하면. 알았죠? 미리가 어떻게 된다고? 미리가 1000분의 1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이거 곱하기 Y. Y 밀리가. 오케이. Y 밀리가 1000분의 Y. 알았죠? 자, 그러면 보니까 얘랑 곱하니까 얘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수용액 높이. 알았죠? 책 동그라미 쳐놓고 외워놔요. 알았죠? 자, 193쪽으로 가봅시다. 표준 용액. 표준 용액,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한다. 표준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기구, 전자저울 비커 식기병, 전자저울 용질의 양에 해당하는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비커 용질을 녹인 후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길 때 사용하고, 식기병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헹구거나 부피 플라스크 표시선에 맞출 때 사용한다. 자, 우선 비커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비커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눈금이 100ml, 200ml, 300ml, 400ml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는 눈금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500ml 이렇게 적혀있어. 알았죠? 그래서 한 부피만 채울 때 부피 플라스크 쓰고, 오케이. 물을 이제 나눠서 담을 수 있는 거는 비커야. 알았죠? 자, 우리 이제 0.1몰 포도당 표준 용액 만들기 봐봅시다.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먼저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만들 건데, 포도당 수용액. 그러면은 얘가
500ml짜리 만들 거란 말이야. 얘 보니까 얘가 수용액 1리터당 용질이 얼마 들어있어요? 용질이 0.1몰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맞지? 맞지? 그렇지? 근데 현재가 0.5리터니까 그럼 용질의 몰이 얼마 들어있을 때 0.05몰 있어야겠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은 자, 책을 보니까 0.05몰 넣어야 되는데 지금 포도당이 1몰에 180g이거든. 그러면 0.05몰에는 얼마 들어가 있어야 돼? 100분의 5 곱하기 180g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 나오지? 9g. 알았죠? 자, 이거 표준용액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표준용액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용질을 잘 관찰하기. 알았지? 왜 그러냐면 물을 집어넣어도 용질은 안 바뀌어서. 알았죠? 물을 집어넣어도 용질은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봐봅시다. 자, 2번 전자저울에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뒤 안녕 1번에서 구한 질량만큼 포도당을 넣는데,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량의 중류수를 넣어서 포도당을 모두 녹이고 193쪽이야. 깔때기를 이용해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과정 3 용액을 넣고 식기병의 중류수로 비커를 몇 번 헹궈야 돼. 왜냐면 혹시 비커 벽에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비커 벽에 조금씩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식기병으로 비커를 씻어가지고 한 번 더 넣고. 알았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비커에다가 설탕 좀 넣고 물러가지고 포도당 넣고 물러가지고 씻어가지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 그러면은 얼추 차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식혀져 있을 거니까 또 물 넣어가지고 또 헹궈가지고 한 번 더 넣어줘요. 알았죠? 그러면 좀 더 차겠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표시선까지 물을 채우면 돼. 표시선까지 채우면 500ml가 채워져. 그러면 250ml로 하고 싶으면은 더 쬐까는 부피 플라스크가 있어. 맞지? 쬐까는 부피 플라스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250ml라고 돼 있어.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골라서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희석한 용액을 몰릉도. 자, 그러면 봐보자. 희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희석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비커에 물 100ml를 가져와요. 수용액 100ml. 알았죠? 여기에 용질이 얼마 들어있냐면 용질이 0.1몰 들어있대. 그러면 이거 보니까 현재 100ml의 수용액에 용질이 0.1몰 이란 말이야. 그러면 1000ml에는 용질이 얼마 있어? 1몰 있는 거랑 똑같지. 그지? 알겠어? 혹시 알겠니? 모르겠니? 자, 이거 보니까 비커 100ml짜리 비커에 용질이 0.1몰 들어있는 게 있어. 근데 몰농도는 1리터 기준이거든? 그러면 얘를 몇 개 더 가져야 돼? 0.1몰을 100ml를 10개 더 가져오면 되겠지. 그래서 10개 더 가져오면은 용질 총량이 1몰 되지. 그러면 이 친구 몰농도를 우리가 얼마라고 보냐면 1몰농도라고. 맞지? 1000ml에서의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라고 불러.
물렁도. 얘를 가지고 이제 어디다 넣을 거냐면 500ml 비커에다가 넣을 거야. 500ml 비커에다가 얘를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이제 이 정도 찰 거 아니야? 표시선은 한 요 정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다음에 이거 넣은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워. 물을 가득 채우면은 그러면 물은 추가되는데 용질의 몰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래서 용질은 맨몰 대 용질은 0.1몰 그대로 오고, 알았지? 수용액은 수용액은 그러면 500ml까지 채워놨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의 몰농도를 구해보니까 몰농도는 얼마 기준이라고? 수용액? 그렇지, 수용액 1리터 1000ml 기준이에요. 1000ml 1리터 그랬을 때 2배 커지니까 용질은 그럼 얼마 나와야 돼? 용질은 0.2몰.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 이렇게 오면서 어때요? 용질의 몰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죠? 용질의 몰수는 안 바뀌어요. 용질 0.1몰, 여기도 용질 0.1몰. 됐죠? 그래서 이 친구 보니까 0. 아니 그래서 이 친구 뭐야? 이 친구는 그러면 맨 몰농도야. 몰농도가 몰농도 0.2 몰농도. 됐지? 안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은 이제 193쪽 맨 아래 보면은 자, 얘 봐보자. 이것 곱하기 이거 하니까 여기 다시 1 몰농도 여기 잠깐 보자. 곱하기 0.21리터 하면은 0.1몰 나오거든? 알았지? 왜냐면 1몰농도가 1리터 분의 용질 1몰이니까. 알았지? 여기서도 그러면 요거 보니까 0.2 몰농도 곱하기 몇 리터면 현재가 0.5리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용질 얼마 나와? 용질 0.1몰 나오지. 그죠? 왜냐면 현재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현재 이 친구가 지금 0.2 몰농도니까. 그래서 0.1 몰농도 곱하기 0.5리터는 용질 0.1몰. 그죠? 현재는 이거야. 그래서 현재가 0.1리터 곱하기 0.1 몰농도는 0.1몰. 됐죠? 왼쪽 오른쪽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몰농도가 라지 M, 부피는 V. 여기 몰농도가 라지 M, 부피는 V. 근데 쟤랑 얘랑 달라야 되니까 이 친구를 V1, M1, V2, M2 이렇게. 그래서 책에 나왔어 이미. 안 써도 돼. 그래서 M1, V1이 용질의 몰수는 M2, V2 용질의 몰수랑 서로 같다. 알았죠? 이거는 용질을 몰수가 어쩐다? 몰수가 같다. 됐죠? 알았지? 안 써도 되겠지? 안 써도 되겠다. 야, 우리 이거만 하고 5번 쉬었다. 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어렵게 해보자. 조금만 어렵게 해보자. 여기서 비커에다가 100ml를 가져왔단 말이야. 100ml만 가져왔어 여기서. 그러면 용질이 얼마 될까? 용질이 기존에 얼마야? 0.1에 몇 배가 돼야 돼? 5분의 1이 돼야 돼. 알았지? 알았죠? 이걸 이제 취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 화학에서 취한다, 먹고 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여기서 조금 가져왔다 이런 뜻이. 알았지? 조금 가져왔다. 조금 가져왔다. 알았죠? 내가 볼 때 책이 있으니까 이거는 적어줘라. 이거는 하나 이해됐어?
알았지? 그럼 우리 뭐야 끝나버렸어 책이. 자 96, 97, 98, 99, 99까지 합시다. 99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96부터 99까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핸드폰 좀 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대격변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부정적인 글들을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그렇죠. 그 시대를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가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H가 이렇게 있는데 H 플러스가 이동을 해버려서 알았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우리 피파 같은 거 보면 서버 초반에 좋은 카드 들고 있으면 엄청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아마 내가 볼 때 맨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의 계층이 바뀌는 시대일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은 아마 끝일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마 한 20년 뒤에는 일을 하면 돈을 줬대 라고 전설에 남아있는 진짜 그런 시대가 강사는 진짜 그럴 때 올 거야. 그런 시대 올 거야. 알았지? 그리고 뭐냐, 이 중에 누군가는 막 달에 가서 살거나, 진짜 그럴 거라니까. 달에 가서 살거나, 알았지? 어떤 도시는 배급소가 될 거고. 배급소 진짜 지금 나라 돌아가도. 근데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한국이 나은 편이야. 현재까지는. 이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았죠? 변화에 잘 적응하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수산화이온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H 플러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H2가 섞여 있는, 혹은 이거 자체로 부를 수도 있고, 이거를 하이드로뮴 이온이라고 불러요. 외워놔야 돼. 알았죠? 이건 뭐 수소이온 알죠? 수소이온. 자, 그래가지고 얘가 산이 되기도 하고 얘도 산이 되기도 합니다. 짠. 물의 이온화 상수. 일정한 온도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 하이드로뮴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몰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거든. 네, 워낙 우리가 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어. 알았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KW는 이제 H3O 하이드로뮴 곱하기 OH-의 몰농도를 표시하고, 이거 표시하면 몰농도야. 알았죠? 그러면 A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H3O 이 친구가 0.01 몰농도면 수용액 1리터에 용질은 얼마 있다? 0.01 몰 있다. 알았지? 알았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KW를 보니까 책에 보니까 25도씨에
25도씨에 이게 얼마래? 25도씨에 얘가 1 곱하기 10에 10 마이너스 14 몰룸도래.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나는 어떻게 돼? 이거 하나 H3O3 만약에 중성이면 완전 중성이면은 이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룸도가 되고 알았지? OH 마이너스는 그럼 어떻게 돼? OH 마이너스는 중성일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룸도가 되고 지효야 너 이거 알지 내용 더 이번 주까지만 나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이번 주까지만 하자. 이미 해가지고 그렇지. 왜냐면 시간 없잖아. 그렇지. 과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오늘까지. 숙제할 시간 없으니까. 됐죠? 됐죠? 혹시 이거 들은 사람 없지 이제? 들은 사람 없지? 자, 그래서 책을 볼게요. 자, 온도가 일정하면 KW가 일정해요. 순수한 물뿐만 아니라 수용액에서도 고분이 일정하대. 자, 봐봐. 그래서 강산에 만약에 산이네. 강산. 저 형아 이름이 강산이. 자, 강산에 자, KW는 무조건 H3 5을 OH-가 무조건 얼마 나와야 되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냥 14승 몰룸도가 나와. 14승이 나와야 돼. 알았지? 그래서 강산이어가지고 H3O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승 몰룸도면 OH-는 얼마 나와야 된다고?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룸도가 나와야 돼. 원래가 보면은 얘가 생성되는 만큼 얘가 생성될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얘랑 KW가 같이 이거 생긴 만큼 이게 생기질 않는데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해보고 야, 좀 혹시 궁금한 사람? 좀 궁금하다.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한 사람? 뭐가 궁금해 혹시? 왜요? 그러니까 자 이야기를 좀 합시다. 사실은 옛날에 교육과정이 다 남아 있었는데 지금 좀 화학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많이 버려버렸어.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자 과학자들이 H 플러스 그러니까 산성하고 염기성이 좀 이상한 거야. 애들이. HCl이 물에 넣으면은 그러면 H 플러스를 만드는 건 알겠어. Cl 마이너스도 만드는 건 알겠어. 그렇지? 근데 NH3가 염기성을 띠는 거는 이 친구 OH 마이너스 안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 화학식을 좀 봐보니까 NH3가 H2랑 만나면서 NH4를 만들거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원래 염기성은 안 가져왔는데 물하고 만나면서 염기성을 유도시킨 거야. 염기성 유도. 그러면서 얘가 약염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유도하면 약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실험을 막 하는데 자, 이 화학 과정을 잠깐 보니까 NH 이번 교육 과정에서 화학이 외가 많이 없어졌어. 외를 많이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원래 이게 책에 좀 있었거든 내용이. 요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NH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알았지? 그래서 여기 H가 여기로 들어오면서 얘가 지금 염기성을 띠게 됐잖아. 맞지? 오? 뭐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H 플러스를 얻는 이런 친구, H 플러스를 얻는 물질.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러면 H 플러스를 보내버리잖아. H 플러스를 보낸 물질을 산성으로 정의했던 과학자들이 있어. 맞는 거니까 실제로 부분적으로 염기성 됐다가 산성 됐다가 막 하거든. 이걸 보면은 뭘 설명할 수 있냐? 우리가 Na 플러스를 놓은, 그러니까 나트륨만 놓은 물에다가 손 혹시 넣어본 사람 있냐? 소금, 그냥 쉽게 말하면 바닷물에 손 넣은 사람, 손 넣어보지.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손 쭈글쭈글하고 또 어때? 미끌미끌거리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왜냐면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H 플러스. 그래서 금속이온이 들어가면 얘가 분리가 잘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손이 미끈미끈해.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금속이온 농도가 높잖아? 그러면은 염기성 물이 돼. 잘 몰랐지? 그래서 화산지대에서 화산 분출하고 나서 강물 마시면 거의 죽어. 완전 강염 끼어가지고 싹 녹여버려. 그래서 금강에서 강산에서 나오는 물 있지, 그 호수 보면 강염 끼어가지고 싹 녹고. 그러면 염기는 사실 OH 마이너스가 아니고 누가 만든 거야? 금속이온이 만드는 건데. 그렇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 그렇지? 근데 우리 정반응 역반응 배웠지. 자, 정반응 역반응 배웠잖아. 그러면은 이제 역반응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내면은 순간적으로 얘는 산성 대 염기성 대 보내면 산성. 얘 하면 염기성. 그러면 얘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화학식으로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다가 결론이야. 과학자들이 결론은 화학식으로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렇지? 아니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염기성인데 반대로 가서는 산성이야. 그러면 이거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그렇지? 그래서 화학식으로 더 이상 산염기를 정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이런 멍청한 놈들 이딴 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뭘 하냐? 아주 똑똑한 애들은 아주 심플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어떤 용액이 있어. 그러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기계를 꽂아. H 플러스 측정기계. 그래가지고 H 플러스가 많으면 산성, H 플러스가 적으면 염기성. 그리고 식은 설명할 필요 없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아니 이거 식으로 해봤자 다 뻘짓이야 이거 어차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기계 꽂아. 산성인데요? 맞아 산성이 이제 진짜야. 왜? 화학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화학물을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화합물의 산성이랑 염기성 성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배웠던 거야. 우리 사실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안 돼. 이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산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요소가 서로 충돌해. 그 결론은 꽂으면 돼. 다
필요 없어. 꺼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이온화 여기 자동 이온화나 상수 같은 경우도 어쨌다고? 꽂았어. 그렇지? 꽂은 거야. 그래서 좀 기계 만들기 쉽거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있어. 25도씨야. 그래가지고 기계를 두 개 꽂아. H 플러스 감지기계, OH 마이너스 감지기를 꽂아. 알았지? 그래가지고 둘이 곱해보잖아. 그러면은 신기하게 KW가 둘의 몰롱도를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 그리고 H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가 나오고, OH 마이너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롱도가 나오는 거를 진짜 꽂아보고 그냥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것 때문에 식으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해. 막상 해보니. 실험실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정확한 값을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측정 다 해놓고 우리 교과서에서 얘는 산성, 얘는 염기성 이렇게 설명해 주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 자 H 플러스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인 수용액 1리터를 가져와가지고 갔다. 우리 이거만 좀만 시작.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측정기를 꽂으니까, 그러니까 H 플러스 몰롱도는 진짜로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가 나오는데, OH 마이너스 몰롱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롱도가 나와. 해보니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식으로 이제 측정 예측하는 거 불가능하다,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OH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롱도인 친구를 가져와가지고 1리터 가져와서 측정을 했더니 H3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나오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롱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KW를 정의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H 값이 아니고 뭐야? 이거 실험 값이야. 알았지? 실험.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화학이 현실에서는 식으로 예측할 수 없어. 그걸 인정하게 된 거야. 알았지? 그걸 인정하게. 실험실에서 다 이런 거 해. 그래서 이상한 거 나오면 저거 못하는 거고, 규칙성 있게 나오면 들어가는 거가 진짜라니까. 약간 좀 도박이야 원래. 도박이야. 알았죠? 이제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KW는 실험값이야, 실험값. 그래서 저기 200은 좋아진 건 맞아. 왜냐면 화학에서 쓸모없는 게 다 사라졌어.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KW가 0도씨, 25도씨, 그 다음에 50도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있다, 왼쪽에. 그래서 204쪽에 보면, 왼쪽 보면 KW가 0도일 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제곱, 25일 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60일 때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높을수록 KW가 커져 작아져. 온도가 높을수록 KW가 증가해. 알았지? 이거 외워야 돼. 외우고 자, 그 다음에 물 있어. 물. 자, 0도씨 물 있고, 그 친구 H 플러스의 몰롱도는 얼마 나와야 되냐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의 제곱근 이 나와야 돼. 이해했어, 재영아? 왜냐면 OH 마이너스도 루트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둘이 곱했을 때 KW가 1 곱하기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 제곱이 나와야 돼. 이해 갔지? 이해 갔지? 자, 벌써부터 하기 싫지? 자, 그러면 자, 이게 루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루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제곱권 해버리면 이게 얼마 나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양아치들이지. 양아치들. 자, 뭐가 나오냐면, 자, 그러면 이게 이 친구가 지금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4 사이에 있냐, 10의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냐, 아니면 10의 15에 이렇게 있냐를 많이 물어봐.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 KW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사이에 있냐, 여기 사이에 있냐, 이거 많이 나와. 혹시 이 친구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손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부동화 반대지. 위 들어가야 돼, 아래 들어가야 돼, 이거? 많이 물어봐. 알았지?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거 위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왜냐면 이 친구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 맞춰놓고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와. 알았죠? 이거 꽤 많이 나와. 자, 잘 정리하시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뒤에 잠깐만. 공부 좀 더 합시다. 자, 204쪽 설명했고요. 205쪽으로 가봅시다. pH. 혹시 여러분 자연로고 배웠어요? 혹시? 몰랐대. 몰랐대. 이제 복잡한 거 알 필요 없고 문제만 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해만 쉽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pH라고 하는 애가 있어. pH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 이 설명 들으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H 플러스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면 그러면 얘를 pH 1로 봐. 알았죠?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를 pH 3이라고 보고 10의 마이너스 4승 몰롱도를 pH 4로 봐요. 알았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5 몰롱도를 두면 pH 3.5. 알았죠? 자, 근데 만약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는 그러면 자,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될까?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될까? 빡세죠? 그렇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는 2가 들어있으면은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2. 얼마일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pH 2. 얼마겠다. 그러면 얘는 pH 2. 얼마겠죠.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방금 거 이해하신 분? 방금 거 이해하신 분?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죠? 자, 여러분 써놔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이 친구를 보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보다는
크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 일단 찾고 왜냐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곱하기 10이니까 예를 들면 3하고 2 사이여야 되니까 2점 얼마나 2점 얼마나 알았죠? 이거 물어보면 진짜 어려우니까 이거 잘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POH도 똑같아. POH도 OH 마이너스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다. 그러면 POH 3 OH 마이너스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몰롱도면 POH 4 알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KW가 25도시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롱도다. 오케이. 그거는 OH 마이너스 몰롱도랑 H 플러스 몰롱도를 곱한 거다. 됐죠? 자, 그러면 POH랑 pH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4가 나와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이해했어요? 주비 이해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면 H 플러스는 얼마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롱도니까 그러면 POH는 얼마 나와? 2고 pH는 그럼 얼마야? 10이니까 둘이 더하면 14 나와야 돼요. 자, 정리할 게 하나 있어. 자, 정리할게. 자, 그러면 만약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몰롱도 중에서 한쪽이 커. 그러면 pH랑 POH 중에서 누가 커? PO 반대가 돼. 왜냐면 얘 중에야 크지? 그지? 얘가 더 크지? 얘보다. 그지? 그러면 요걸 POH로 바꾸면 얘가 2 되고 얘가 10이 되니까 이때는 누가 커? 얘가 커. 알았죠? 자, 뜰뜰 쳐놓고 외워야 돼. 아까 그거랑 이거랑 외워야 돼. 그래서 205쪽 보면 205쪽에 색깔 나오죠. 그래놓고 pH가 숫자로 나오잖아. 화학의 맨 마지막에 pH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너무 쉽잖아. 왜 그러냐면 산성이랑 염기성을 화학적 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로? pH 기계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지시작 다 외웠죠? 지시작 색깔 지시작 색깔 산성 염기성 중에 누가 더 중요할까? 우리 인류한테 산성 염기성 염기성이 더 중요해. 염기성이 인류한테 엄청 중요해. 염기성이 인류에게 중요해. 왜냐면 농사 때문에. 우리 이산화탄소 많잖아. 비 오면은 이산화탄소가 땅에 스며들면 산은 뭐냐? 땅은 무조건 산소가 돼. 그래서 염기성을 찾아가지고 땅이 얼마큼 잘 되냐가 되게 중요해. 알았죠? 자, 그래서 지시학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리트머스 산 염기 그 다음에 헤돌프 BTB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염기성일 때 오렌지 색깔이야. 노란색 BTB 염기성일 때 푸른색
페로프탈레인만 염기성일 때 반응이 무슨 색? 붉은색. 알죠? 이제 페로프가 산성일 때는 무색. 그리고 메틸 오렌지 때는 지름 아니고 빨간색. 그리고 BTB는 뭐였더라 이거? 노란색이었던가? 노란색. 자기 이름하고 상관없는 색이에요. 그리고 염기성일 때 푸른색이지. 이 들었어요. 푸른색, 산성일 때는 붉은색. 알았죠? 자기 이름하고 좀 염기성이랑 관련이 많아요. 염기성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숙제는 좀만 내줄게. 숙제는 저기 208쪽까지만 해와요. 208쪽까지만. 208쪽 좀 어려울 거야. 208쪽까지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으신 분 나오시다. 질문 있어?